ITQ 한글 2020 버전 교재에 있는 기출문제 같이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한글 2020 버전을 실행을 해주세요. 바로 파일 저장하기부터 할게요. 파일의 저장 위치는 내 PC 아래 문서 아래 ITQ라는 폴더에 저장을 해야 합니다. 수험자 유의사항에 나와 있죠. 파일명 저장 규칙은 수험번호 8자리 하이픈 자신의 성명으로 지정을 해야 되고요. 파일 형식은 한글 문서 HWP로 저장을 해야 합니다.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 수험자 유의사항과 답안 작성 요령에 있는 내용들 꼭 읽어봐 주세요. 공통 부분에 중요한 내용들 나와 있죠. 바탕글 스타일에서 글꼴은 함초롬 바탕이고요. 글자 크기는 10포인트, 보통 모양의 양쪽 정렬, 줄 간격은 160%로 지정합니다. 글자의 색깔은 빨강, 파랑, 노랑의 RGB 값이 같이 나와 있는데요. 세 가지 색상의 RGB 값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정하는 기능에서 테마 색상표를 오피스로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F7키를 눌러서 용지 여백 설정하도록 할게요. 왼쪽과 오른쪽은 11mm로 입력을 해주세요. 위쪽 머릿말, 꼬릿말, 아래쪽 모두 10mm로 지정을 해주세요. 제본은 왼쪽에만 나와 있는데요. 0mm로 지정을 해주세요. 설정 눌러주세요. 페이지 구분을 하기 위해서 1점 엔터 3번 눌러주세요. 2점 엔터 3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쪽 메뉴 가서 구역 나누기를 클릭을 해주세요. 이 페이지에서 3점 엔터 3번, 4점 엔터 3번 눌러주세요. 다시 구역 나누기 한번 눌러주세요. 이제 3페이지에 커서가 첫 번째 줄에 가 있죠. 문제지에서 기능평가 2의 4번 문제를 보면은 그림 삽입되어 있는데 하이퍼링크 지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3페이지에 문서 작성 능력평가 제목 앞에 책갈피로 지정되어 있는 곳에 하이퍼링크 지정해야 되는데요. 책갈피 입력을 하기 위해서 먼저 제목을 입력을 해 놓으세요. 커서는 다시 제목의 첫 번째 칸, 4 앞에 이렇게 놓아주세요. 그리고 입력 메뉴로 가서 책갈피 클릭을 해주세요. 책갈피 이름 지정되어 있죠?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넣기를 눌러주면 책갈피가 4차 앞에 커서가 있는 위치에 만들어집니다. 이제 다시 1페이지로 가주세요. 파일은 여러분이 수시로 저장을 해주세요. 번호가 써있는 줄에는 다른 내용 입력하지 않습니다. 번호와 번호 사이에는 빈줄로 구분이 있어야 되고요. 이제 1번 아래 빈줄에 커서를 놔주세요. 기능평가 1의 1번 문제에 영문 문장과 한글 문장이 나와 있죠. 각각 두 줄씩 입력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영어 문장 띄어쓰기와 영어 대소문자 구분해서 입력을 해주세요. 엔터키 누르지 말고 두 줄 입력하면 됩니다. 입력 끝났다면 다시 엔터키 한번 눌러주세요. 영어 문장 입력되어 있는 바로 아랫줄에서 한글 내용 입력을 해주세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래 2번 문제와는 빈줄로 구분이 되어 있으면 되니까요. 빈줄은 한 줄이든 두 줄이든 세 줄이든 상관없습니다. 이제 입력한 위에 4개 줄 블럭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F6키 눌러주세요. 스타일 대화상자에서 왼쪽 아래 스타일 추가하기 눌러주세요. 조건 1번 스타일 이름 입력해 주세요. 영문 이름은 따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스타일 종류에서 문단 선택, 문단 모양 눌러주세요. 조건의 2번 왼쪽 여백 지정되어 있죠. 여백의 왼쪽 15포인트, 그리고 문단 아래 간격, 간격의 문단 아래를 10포인트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다시 한번 글자 모양 버튼 클릭을 해서 들어가세요. 글꼴 선택되어 있는데 먼저 입력하지 말고요. 크기부터 지정할게요. 크기는 10포인트, 장평은 95%, 자가는 5%로 지정하세요. 그리고 한글과 영문 글꼴이 다르게 지정되어 있죠. 언어 대표로 되어 있는 걸 한글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리고 함초롬 바탕 되어 있는 걸 도둠이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마우스로 도둠 클릭을 해서 선택하세요. 다시 한번 언어 한글을 언어 영문으로 변경하세요. 다시 한번 영문 글꼴로 굴림을 지정해주고 마우스로 굴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설정 눌러주세요. 스타일 추가하기 대화상자에서 추가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 스타일 목록에 새로 만든 스타일이 나타납니다.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설정 눌러주면 바로 이렇게 블록 설정되어 있는 줄에 스타일이 지정되었다는 게 위에 서식 도구에 이름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2번 문제 작성할게요. 2번 아래 빈줄에 커서를 놔주세요. 표는 여기에서 만들 건데요. 표를 만들기 위해서 입력 메뉴의 표 위에 표 아이콘이 있죠. 클릭을 해주세요. 줄과 칸 개수를 출력 형태에서 세어보면 줄은 5줄이 되겠고요. 칸은 6줄이 되겠죠. 그리고 크기 지정에선 너비의 단에 맞춤, 높이는 자동으로 선택해 놓으세요. 그리고 기타에서는 글자처럼 취급만 체크되어 있는 상태, 이 상태에서 만들기 눌러주세요. 표조건 1번에 도둠 10포인트 지정되어 있죠. 블럭 설정에서 위에서 글꼴 지정하는데요. 처음 글꼴 지정할 때 한 컴 글꼴로 선택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컴 글꼴이 아닌 경우에 제대로 지정 안 될 수 있으니까요. 모든 글꼴 먼저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옆에 도둠이 나와 있다면 바로 선택하고요. 나와 있지 않다면 도둠이라고 입력한 후에 도둠 클릭해서 선택을 해주세요. 다시 10포인트로 글자 크기 확인을 해주고요. 정렬은 문자와 숫자에 대해 각각 지정되어 있죠. 먼저 문자로 가운데 정렬로 모두 지정을 해 놓을게요. 이제 ESC 키 한번 눌러주고 내용 먼저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한 내용 중에 숫자로만 되어 있는 셀 있죠? 블록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합계 아래도 숫자로 합계가 나타나겠죠? 같이 이렇게 블록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오른쪽 정렬 지정을 해주세요. 이제 조건의 3번 노랑 지정해야 되죠. 출력 형태에서 회색으로 보이는 부분 블록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알파벳 C키 눌러주세요. 배경 탭에서 채우기의 색을 선택, 그리고 면색 클릭해 주세요. 여기에선 색상 테마 오피스로 선택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노랑을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조건의 4번 합계를 구하라고 되어 있죠. 대전의 합계, 여기에다 나타나야 되죠. 부산도 아래쪽, 그리고 대구도 이렇게 해야 되니까 저처럼 이렇게 블록 설정해 놓고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블록 계산식에서 블록 합계 선택을 해주세요. 이제 캡션을 작성해야 되겠죠. 위에 메뉴에서 표 디자인 오른쪽에 표 레이아웃 메뉴 있죠.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오른쪽 끝에 가면 가1 써 있는 것, 이거는 표 아래쪽에 캡션이 나타나고요. 아래 캡션 써 있는 걸 열어주세요. 그리고 위를 선택하면 캡션이 표 위에 나타나죠. 캡션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할 때 불필요한 띄어쓰기 하지 말고요. 단어와 단어 사이 띄어쓰기도 꼭 확인을 해주세요. 이제 입력한 내용 블록 설정해주세요. 표조건 1에 있는 것처럼 여기도 글꼴은 도둠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글자 크기 10포인트,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오른쪽 정렬 지정하세요. 이제 표의 테두리 지정하기 위해서 셀 모드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해주세요. 알파벳 L키 눌러주세요. ITQ 시험에서 표의 선모양 바로 적용, 이 부분은 체크 해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테두리의 종류를 먼저 이중실선 선택, 그리고 바깥쪽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다시 첫 번째 줄 블록 설정해주세요. 다시 알파벳 L키 눌러주고 이번에도 종류를 이중실선 선택, 그리고 아래쪽 선택을 해주세요. 설정 눌러주고 첫 번째 열 블록 설정, 다시 알파벳 L키 눌러주고 다시 한번 이중실선 선택, 이번에는 오른쪽 테두리 선택,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모두 다 이중실선 지정하는 거지만 한 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각각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합계 제일 마지막 셀 블록 설정해주세요. 그리고 알파벳 L키 눌러주세요. 다시 이번엔 대각선 탭으로 이동한 다음에 대각선을 지정을 해주고 이제 설정 눌러주세요. 표의 셀 높이는 따로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저는 한 번만 드래그해서 컨트롤 아래 화살표 키로 한 번만 키워주도록 할게요. 아래에 차트가 들어갈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키워줘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표 아래 빈 줄이 하나가 있죠. 여기에서 이제 차트를 만들 건데요. 먼저 차트의 데이터가 필요하죠. 차트 조건의 1번을 보면은 이 노란색으로 지정한 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블록 설정을 이 노란색 셀만 지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차트 메뉴로 가서 조건 2번에 지정되어 있는 것처럼 가로막대형에서 묶은 가로막대형 선택을 해주세요. 차트가 만들어지면서 차트 데이터 편집까지 이렇게 만들어졌죠. 이 창은 필요가 없으니까 창 닫기를 해주세요. 다시 필요하다면 차트 데이터 편집 열어서 차트 데이터를 표에서처럼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세로축, 가로축 또는 범례와 서로 바뀌어야 된다면 위에 메뉴에서 줄칸 전환이 있어요. 줄칸 전환을 클릭하면 이렇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재 출력 형태를 보면은 변경까지는 따로 필요가 없죠. 그러면 이제 조건 2번까지 했으니까 조건 3, 4, 5 그리고 출력 형태를 보고 수정하도록 할게요. 먼저 눈금선 이렇게 세로선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건 필요 없으니까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 키로 지워주세요. 차트는 표 아래쪽에 나타나야 됩니다. 차트 바깥쪽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X로 잘라내기 하세요. 그리고 표 아래 빈 줄에 커서를 놓거나 한 줄 더 띄운 다음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표 바로 아래 차트가 있어도 되고요. 저처럼 이렇게 빈 줄이 하나 떨어져 있어도 됩니다. 차트를 선택을 해주세요. 차트는 이전 문제까지 계속 개체 속성으로 들어가서 글자처럼 취급으로 지정을 했죠. 본문과의 배치 어울림 상태로 있어도 상관없는데요. 페이지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차트가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지 않도록 저희는 글자처럼 취급으로 체크를 해놓았습니다. 이번에도 동일하게 할게요. 설정 눌러주세요. 차트의 오른쪽 테두리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표와 비슷한 크기로 키워주세요. 차트 조건의 3번 제목을 지정하기 위해서 차트를 먼저 선택을 해주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제목 편집 들어가세요. 글자 내용의 제목을 입력하세요. 아래 언어별 설정에서는 한글과 영어 같이 지정되어 있는 글꼴로 지정을 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한글 글꼴에서 굴림이라고 입력하고 따로 선택을 하지 않고 바로 영어 글꼴로 넘어가면 굴림 선택되어 있지만 실제 설정 누르고 가면은 굴림으로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굴림이라고 입력을 해주면 마우스로 굴림을 클릭을 해주세요. 영어 글꼴도 동일하게 굴림이라고 입력해서 마우스로 클릭을 해주세요. 그래야지 설정 누르고 나갔을 때 차트 제목의 글꼴이 모두 굴림으로 변경되어 나타납니다. 글자의 속성에 진하기 지정되어 있고요. 크기 12포인트 지정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채우기 테두리 그림자 지정되어 있죠. 다시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차트 제목 속성 들어가세요. 그러면 오른쪽에 개체 속성 나타나고요. 차트 제목이 선택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그리기 속성이 지정되어 있죠. 아래쪽에 채우기에서 먼저 채우기 하향이 지정되어 있으니까 밝은색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테두리 지정되어 있죠. 선에서 어두운 색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림자 지정되어 있죠. 위로 가서 그리기 속성의 옆에 효과 눌러주세요. 그리고 그림자에서 마우스 올리면 각각 이름이 나타나죠. 그래서 대각선 오른쪽 아래를 선택을 해주세요. 조건의 4번을 보면은 제목 이외의 전체 글꼴 똑같이 굴림인데 보통 10포인트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모두 지정하기 전에 아래 가로축 아래 단위 100개라고 축 제목이 나타나야 되죠. 현재 축 제목이 없기 때문에 위에 메뉴에 차트 디자인으로 가주세요. 그리고 왼쪽에 차트 구성 추가 열어주세요. 축 제목이라고 있죠. 여기에 기본 가로를 선택을 해주면 가로의 축 제목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먼저 선택을 하면서 축 제목도 변경하도록 할게요. 세로의 대구, 부산, 대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바로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오른쪽 개체 속성에 축 속성이 열려서 나타나죠. 문제를 작성하다 보면은 표의 데이터는 대전, 부산, 대구 순서로 나타나는데 차트의 데이터가 반대로 대구, 부산, 대전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나타나 있죠. 그러면 이걸 변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세로의 축 속성에서 축 교차 자동으로 되어 있죠. 요거를 최대 항목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가로축만 이렇게 상단으로 넘어가는데요. 바로 아래에 항목을 거꾸로를 체크를 해주세요. 그러면 대전, 부산, 대구로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가로축도 원래대로 아래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글꼴 수정할게요. 세로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편집 눌러주세요. 그리고 한글 글꼴에 굴림을 지정, 영어 글꼴도 굴림, 각각 마우스로 굴림을 선택을 해주세요. 글자의 속성, 보통의 글자 크기 10포인트, 바로 그냥 설정 누르면 되겠죠. 그리고 아래 가로축에 숫자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글자 모양 편집 들어가세요. 여기도 한글 글꼴에 굴림 입력해서 굴림 선택, 영어 글꼴에도 굴림 입력해서 마우스로 굴림 선택, 그리고 바로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래 축 제목 먼저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제목 편집부터 들어갈게요. 단위 100개의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한 후에 아래에 한글 글꼴 굴림 선택, 그리고 영어 글꼴도 굴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오른쪽에 범례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편집 들어가서 한글 글꼴 굴림으로 선택을 해주고 영어 글꼴도 굴림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테두리가 지정되어 있죠.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하고 범례 속성 들어갈게요. 테두리 지정을 위해서 범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범례에 그리기 속성 들어가세요. 그리고 선이니까 여기에서 어두운 색 지정하면 테두리 지정되어 나타납니다. 이제 출력 형태하고 잘 보면서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추가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대전, 부산, 대구 오른쪽에 이렇게 눈금선이 나타나 있죠. 나와 있는 이 눈금선을 없애야 되니까 우선 글자를 선택을 하고 다시 더블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오른쪽에 다시 축 속성에 가서 보면은 주눈금이라고 있는데 바깥쪽 지정되어 있죠. 이것을 없음을 선택을 해주면 눈금선이 사라집니다. 아래 가로축 같은 경우에도 아래쪽으로만 눈금선 나와 있죠. 만약에 위에도 나타난다면 선택을 해준 다음에 주눈금 바깥쪽 되어 있는 걸 교차로 해주면 되고요. 현재는 아래쪽만 나와 있으니까 주눈금은 바깥쪽으로 선택되어 있으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저장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면 되는데요. 범례의 위치가 출력 형태하고 조금 다르고 크기도 다르죠. 만약에 여기서 수정하려고 하면 오류가 날 수 있으니까요. 범례의 크기와 위치를 조절하는 것은 제가 모든 문서 작성하고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개체 속성 창은 닫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 페이지 3번 아래 빈 줄에 커서를 놔주세요. 여기는 1번과 2번으로 문제가 나와 있죠. 먼저 괄호에서 1번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한 칸 띄우고 위에 입력 메뉴로 가서 수식 위에 루트 X 있죠. 클릭을 해주세요. 분수로 지정하기 위해서 위에서 분수 선택을 해주세요. 분자부터 입력하죠. 소문자 A 하고요. 위에 첨자로 가서 첫 번째 것 선택 그리고 숫자 4 입력을 해주세요. 아래 분모 선택해서 대문자 T 하고 다시 위에 첨자에서 위첨자 첫 번째 것 선택 그리고 숫자 2 입력을 해주세요. 키보드의 오른쪽 화살표 키 한 번 또 한 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빼기 1 이퀄까지는 직접 입력을 해주고요. 다시 분수 선택을 해주세요. 다시 분자에는 대문자 G
그리고 아래 분모에는 4 그리고 파이라는 글자 키보드에 없죠. 그래서 키보드에 없는 글자는 이렇게 찾아서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다시 위첨자 지정을 해야 되죠. 선택을 해주고 숫자 2 입력을 해주세요. 다시 오른쪽 화살표 키 한번 다시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괄호 대문자 M 더하기 소문자 M 닫는 괄호까지 입력을 해주세요. 1번 문제 모두 완료했죠? 이제 넣기 눌러주세요. 이제 몇 칸만 띄워서 괄호 2번이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한 칸 띄우고 다시 수식에 루트 X 눌러주세요. 첫 번째도 키보드에 없죠? 적분해서 모양을 찾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아래 상자에 0을 입력, 그리고 위에 상자에 1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가운데 상자 선택한 다음에 괄호 사인 X까지 키보드로 이렇게 입력하면 글자 폰트가 다르게 입력되어 나타나죠. 더하기 입력을 해주고 분수 선택, 그리고 분자에는 X, 그리고 분모에는 2 입력, 그리고 오른쪽 화살표 키 한번, 그리고 괄호 dx 이퀄까지 입력하고 다시 한번 적분해서 모양을 찾아 입력을 해주세요. 다시 한번 아래쪽에는 0, 그리고 위에는 1, 그리고 가운데 상자에는 다시 분수를 선택을 해주고 분자에는 1 더하기 사인 X까지 입력을 해주세요. 분모에는 숫자 2를 입력, 오른쪽 화살표 키 한번, 그리고 dx까지 입력을 해주세요. 그러면 출력과 동일하게 입력되었으니까 넣기를 눌러서 빠져나가 주세요. 1번 문제와 2번 문제 사이는 적당히 몇 칸만 띄어서 이렇게 구분을 해주면 되고요. 3번과 4번 사이도 한 줄 이상만 떨어져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4번 아래에 도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화면 상태는 화면이 너무 크게 보이고 있어서 도형을 모두 볼 수가 없죠. 그래서 화면 아래쪽에 보면은 쪽 윤곽과 폭맞춤 이걸로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바로 옆에 쪽 맞춤이라는 게 있어요.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1, 2, 3페이지가 모두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이제 입력 메뉴에서 직사각형 하나 선택해서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이제 각 도형의 조건대로 수정을 해야 되는데요. 조건 1번, 2번 내용도 나와 있죠. 2번의 조건 보면은 도형의 면색, 지시사항이 없다면 색 없음을 제외하고 서로 다르게 임의의 색상 지정하시오.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출력 형태의 색깔은 모두 흑백으로 보이고 있죠. 실제 시험장에서도 흑백으로 보이기 때문에 색상은 임의의 색상 아무거나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만들어진 직사각형 더블 클릭해주세요. 기본 탭에서 먼저 너비 높이 지정할게요. 너비는 130, 높이는 145로 지정을 해주세요. 아래에 크기 고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체크하면 너비 높이를 수정하지 못하게 되죠. 따로 설정이 없으니까 체크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4번 문제에서는 본문과의 배치, 글 앞으로로 모두 선택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래 가로 세로 위치는 모두 무시하면 되고요. 이제 선탭에 가주세요. 선탭에서는 사각형 모서리 공류를 변경할 수 있는데 이번 도형은 직각으로 되어 있으면 되죠. 채우기 탭 가주세요. 색의 면색, 기본으로 도형은 흰색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색상 지정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임의 색깔 아무거나 지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설정 눌러주세요. 위에 글상자 만들도록 할게요. 입력에 또는 도형 메뉴에 글상자 입력할 수 있죠. 가로 글상자 선택을 해주세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내용 먼저 입력을 해 놓을게요. 글꼴을 수정하기 위해서 글자만 블록 설정을 해도 되고요. 그냥 ESC 눌러서 이렇게 바깥쪽 테두리 선택되도록 해도 됩니다. 그러면 글상자 안에 글꼴 수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글꼴을 궁서로 변경하도록 할게요. 글자 크기는 22포인트로 변경을 해주세요. 글자의 색깔 흰색으로 지정을 해야 되죠. 색상 테마 오피스에서는 흰색 지정할 수 없습니다. 아래 최근에 사용한 색상에 흰색이 있다면 이렇게 하양 나타나는데 선택을 해주면 되고요. 없다면 위에 팔레트에서 하양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정렬 지정을 해주세요. 글상자를 더블 클릭해주세요. 기본 탭으로 가주세요. 너비를 110으로 지정, 높이는 17을 지정하세요. 본문과의 배치는 글 앞으로로 되어 있고요. 선탭 가주세요. 사각형 모서리 공류를 반원을 선택을 하고요. 채우기 탭 가주세요. 색깔 빨강 지정되어 있죠. 면색에선 색상 테마 오피스에서 빨강 지정해야지 RGB 값 동일하게 지정됩니다.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글상자 탭에 가면은 세로 정렬 가운데로 되어 있죠. 정렬 수직 정렬에 해당합니다. 설정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변경되어 나타나죠. 위아래 조절은 화살표 키로 이렇게 움직이면 쉽게 이렇게 조절해서 맞출 수 있고요. 직사각형 먼저 선택해서 드래그 해주세요. 그리고 더블 클릭해주세요. 이번에도 기본 탭에서 너비를 120으로 지정, 높이는 50을 지정을 해주세요. 글 앞으로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선탭 가주세요. 사각형 모서리 공류를 둥근 모양 선택을 해주세요. 채우기 탭 가주세요. 여기도 색상 다르게 지정해야 되는데 뒤쪽에 있는 도형보다는 조금 밝은 색 지정을 하면 흑백으로 봐도 조금 밝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면색을 아까 이거 선택했는데 이것보다는 밝은 거 위쪽에 다른 거 아무거나 선택하도록 할게요.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Shift 누르고 클릭해서 3개 도형 같이 선택을 해주세요. 위에 메뉴에 맞춤이 있죠. 가운데 맞춤을 지정하면 세로 정렬이 가운데 지정되어 나타납니다. 그러면 각각 조절, 위아래 조절 필요하다면 또 이렇게 화살표 키로 움직여서 조절해 주면 됩니다. 화살표 키 누르고 있으면 계속 이렇게 움직여서 조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림 삽입 위에서 입력에 그림의 위에 그림 아이콘 클릭을 해주세요. 시험장에서 그림의 저장 위치는 내 PC 아래 문서 아래 ITQ 폴더 아래 픽처 폴더에 있습니다. 그림의 확장명 JPG로 지정되어 있죠. 확장명 똑같은 걸로 GIF나 PNG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파일 이름의 옆에 있는 모든 그림 파일, 이 형식을 JPG로 선택하면 JPG 그림 중에서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로고 1.jpg 파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아래 체크하는 게 여러 개 있죠. 문서의 포함만 체크되어 있는 상태로 열기 눌러주세요. 그림이 뒤쪽에 나타나는데요. 그림을 우선 더블 클릭해주세요. 기본 탭에서 너비를 40, 높이는 30을 지정하세요. 그리고 본문과의 배치는 글 앞으로로 지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림이 앞쪽에 나타나고요. 그림 탭 가주세요. 아래 그림 효과 있죠? 회색조를 선택을 해주세요. 설정을 눌러주세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출력 형태하고 비슷한 위치로 가져다 놓으세요. 이제 그림의 하이퍼링크 지정해야 되죠? 책갈피 이미 오른쪽 3페이지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하이퍼링크 들어가세요. 한글 문서 선택한 다음에 산업혁명 책갈피 선택을 해서 넣기 눌러주세요. 글맵시 삽입하기 위해서 입력에서 글맵시 위에 가나다 아이콘 클릭을 해주세요. 내용부터 입력하세요. 입력한 후에 글맵시 모양을 열어주세요. 지정되어 있는 나비 넥타이를 찾아 선택을 해주고요. 글꼴 목록 열어주세요. 제일 상단으로 스크롤바 이동해서 보면 가나다 순서로 나와 있죠. 글꼴 도둠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다시 더블 클릭해서 글맵시 개체 속성 들어가세요. 기본 탭 가주세요. 너비는 50, 높이는 35를 지정하세요. 본문과의 배치, 여기도 글 앞으로로 지정을 해야 합니다. 채우기 탭 가주세요. 글꼴의 색상 지정 안 했죠? 면색 파랑으로 지정되어 있죠? RGB 값 동일하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그림처럼 위치 맞춰 놓으세요. 이제 아래 도형들 만들 건데요. 화면은 다시 크게 보는 게 나을 거예요. 한글 화면 아래에서 폭맞춤으로 변경해 주세요. 이제 아래 도형 삽입 뒤쪽에 있는 것부터 만들게요. 조건을 보면은 직사각형 그리기로 2개 지정이 되어 있죠. 면색, 흰색을 제외한 임의의 색상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각각 다른 색 지정하라는 의미인데요. 뒤쪽에 있는 도형에 대한 설정이에요. 먼저 입력에서 직사각형 선택 그리고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 해주세요. 그리고 더블 클릭해 들어가 주세요. 기본 탭에서 크기는 11, 높이는 15로 지정을 해주세요. 채우기 탭으로 가주세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면색, 임의 색깔 아무거나 지정을 하면 된다고 그랬죠. 다른 색 지정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다시 한번 도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직사각형 그리기로 지정되어 있는데 글자가 입력되어 있죠. 그래서 글상자로 변경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문제에서는 바로 그냥 가로 글상자로 처음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숫자 1 입력을 해주고 블럭 설정하거나 ESC키 눌러서 이렇게 사각형 테두리 선택을 해주세요. 글꼴을 먼저 궁서로 변경해 줄게요. 그리고 글자 크기 20포인트로 변경해 주세요. 정렬 먼저 가운데 정렬로 수직 정렬, 수평 정렬 지정을 해주고요. 다시 한번 글상자를 더블 클릭해 들어가세요. 기본 탭으로 가서 너비를 13, 높이도 13을 지정을 해주세요. 선 탭 가주세요. 사각형 모서리 공류를 둥근 모양으로 변경하고 그리고 채우기 탭 가주세요. 여기는 흰색 지정되어 있죠. 도형의 색깔 기본 흰색 되어 있으니까 따로 수정하지 않습니다. 수직 정렬은 글상자의 가운데 되어 있으니까 역시 수정하지 않고요. 설정 눌러주세요. 도형의 위치 조금 맞춰줘야 된다면 선택해서 조절해 맞춰주세요. 오른쪽에 글상자 만들게요. 가로 글상자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안에 내용 먼저 입력해 놓도록 할게요. 바로 입력하고 ESC키 한번 누르면 글상자 선택되어 나타나죠. 글꼴 먼저 지정을 하도록 할게요. 위에 서식 도구에서 굴림 선택을 해주세요. 글자 크기 18포인트로 변경해 주세요. 수평 정렬 가운데로 지정을 해주세요. 글상자를 더블 클릭해 주세요. 기본 탭에서 따로 지정할 건 없고요. 채우기 탭 가주세요. 여기에서는 색 채우기 없음을 지정을 해주고요. 선 탭에 가주세요. 종류를 점선 또는 파선, 저희는 파선으로 지정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설정 눌러주세요. 크기 조절 필요하다면 조절해서 맞춰주세요. 이제 Shift 누르고 3개 도형 클릭해서 선택을 해주세요. 3개 도형은 수직으로 내려와서 같은 간격으로 2개가 복제가 되어야 되죠. 컨트롤과 Shift 키 누르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복제를 해주세요. 그리고 내용을 수정하세요. 입력한 후에 반드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왼쪽에 1, 2, 3 뒤에 있는 도형, 색깔 각각 다르게 지정하라고 했죠.
2번 뒤에 도형 더블 클릭해주세요. 채우기 탭으로 가서 색깔 다른 색 아무거나 지정을 해주세요. 3번 뒤에 있는 도형도 더블 클릭해서 채우기 탭에서 색깔 다른 색 지정을 하도록 할게요. 이제 3페이지로 가주세요. 첫 번째 줄 제목 끝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엔터키 2번 눌러서 빈 줄 하나를 만들어 놓고요. 아래에 미래의 일자리 이름부터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엔터키 누르지 말고 이렇게 계속 입력을 하면 되고요. 제기에서 한자 변환이 있죠. 제기 뒤에서 한자키 눌러주세요. 제기에 해당하는 한자 선택을 해주고 아래 입력 형식에선 한글 괄호 안에 한자 나타나도록 선택, 그리고 바꾸기 눌러주세요. 다음 내용 입력을 해주세요. 다시 혁신에 한자키 눌러주세요. 그리고 바꾸기 눌러주세요. 내용을 마저 입력하세요. 다음 내용 입력하기 위해서 엔터키 한번 눌러주세요. 들여쓰기 10포인트 지정되어 있는데요. 들여쓰기 기능으로 해도 되고요. 그냥 스페이스바로 두 칸 띄워서 들여쓰기 10포인트처럼 지정을 해도 됩니다. 다음 내용들 엔터키 누르지 말고 기회가 제공되길 바란다까지 입력을 해주세요. 다음에는 중간 제목들이 나타나고 있죠. 엔터키 한번 또 한 번 눌러서 위에 빈 줄 하나 만들어 놓고요. 컨트롤 F10키 눌러주세요. 별을 찾아야 되겠죠. 한글 HNC 문자표 정각교 일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별 찾고 넣기 눌러주세요. 그리고 한 칸 띄우고 제목을 입력하세요. 이제 엔터키 한 번만 눌러주세요. 다음 6줄은 문단 번호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모두 무시하고 저처럼 이렇게 6줄을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엔터키 2번 눌러주세요. 다시 한번 컨트롤 F10키 하고 바로 넣기 눌러주세요. 띄어쓰기 한 칸하고 제목마저 입력하세요. 엔터키 한번 누르고 이 위치에서 표를 만들어야 돼요. 입력에 표의 위에 표 아이콘 클릭을 해주세요. 줄 개수는 6이 되겠고 칸 개수는 3이 되겠죠. 크기 지정과 기타 설정은 이전과 동일하게 맞춰놓고요. 바로 만들기 눌러주세요. 표의 전체 셀 먼저 블록 설정해주세요. 조건에 지정되어 있는 글꼴이 있죠. 먼저 굴림이라고 지정하고 글자 크기는 10포인트, 그리고 정렬 가운데로 맞춰 놓으세요. 그리고 셀 합치기 되는 부분이 있죠. 구분 아래 2개 셀 블록 설정한 다음에 알파벳 M키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셀 합치기 M키라고 되어 있죠. 선택을 해주세요. 아래 2개 셀도 블록 설정 M키 눌러주세요. 이제 표 안에 내용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하면서 보면은 셀 너비를 조절해야 되겠죠. 테두리를 잡고 너비를 조절을 해주고요. 셀 높이는 따로 조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셀 너비들만 조절해 놓으세요. 그리고 표 아래 빈줄에 컷을 놓고요. 엔터키 한번 눌러서 표와 사이에 빈줄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마지막으로 기관명 입력을 해주세요. 이제 3페이지 첫 번째 줄로 가주세요. 첫 번째 줄에 제목 블록 설정한 다음에 글꼴 먼저 굴림으로 지정을 하도록 할게요. 글꼴을 먼저 굴림으로 지정하세요. 글자 크기도 18포인트로 지정을 하고 진하게 속성 지정하세요. 가운데 정렬까지 지정을 해주고요. 책갈피는 이미 만들어졌죠. 덧말 넣기를 위해서 입력 메뉴 오른쪽에 역삼각형 클릭하세요. 그리고 덧말 넣기 메뉴 클릭을 해주세요. 덧말에 지정되어 있는 융합 기술혁명 입력을 해주고 덧말 위치는 위 넣기 눌러주세요. 표 아래 제목 아래 빈줄에 커서를 놔주세요. 그리고 쪽 메뉴에서 머릿말, 꼬릿말 눌러주세요. 머릿말 양쪽 만들기 눌러주세요. 머릿말 내용 입력하세요. 입력한 내용 블록 설정을 해주고 위에서 글꼴을 도둠으로 변경, 글자 크기 10포인트로 키워주고 오른쪽 정렬 지정하세요. 닫기를 눌러서 머릿말 영역에서 빠져나와 주세요. 아래 미래에서 미 앞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서식 메뉴로 가서 문단 첫 글자 장식 클릭을 해주세요. 모양은 2줄에 걸쳐 있죠. 2줄 선택을 해주고요. 글꼴 목록 열어주세요. 지정되어 있는 궁서를 찾아 클릭을 해주세요. 면색 목록 열어주세요. 노랑 RGB 값 꼭 확인을 해주세요. 선택을 해서 설정 눌러주세요. 이 문단에는 들여쓰기가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죠. 4차 산업혁명은 찾아주세요.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어서 위치 잘못 찾으면 안됩니다. 예상되었다 뒤에 있는 4차 산업혁명은 여기에서 은 앞에다 커서를 놓아주세요. 그리고 각주 삽입을 위해서 입력에 각주 클릭을 해주세요. 각주 내용 입력을 해주세요. 맨 앞에 각주 번호가 다르게 지정되어 있죠. 위에 메뉴에서 번호 모양 열어서 원문자 기억 니은 디귿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각주의 구분선 5cm 지정되어 있죠. 위에 메뉴를 보면은 구분선 길이 5cm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수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위에 본문으로 가주세요. 그림이 오른쪽에 나타나 있죠. 해당 문단 이 위치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림이 나타나는 문단의 첫 번째 줄, 첫 번째 칸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그리고 입력 메뉴에서 그림의 그림 아이콘 클릭을 해주세요. 지정되어 있는 그림인 그림4.jpg 파일 선택을 하고 아래에서는 문서의 포함만 체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열기 눌러주세요. 그림 나타나면 그림을 클릭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자르기 눌러주세요.
테두리에 자르기 선을 잡고 필요한 그림만 나타나도록 해주세요. 자르기는 ESC키를 눌러서 빠져나오면 되고요. 그림 더블 클릭해주세요. 기본 탭 가주세요. 그림의 너비는 40, 높이는 35로 지정하세요. 본문과의 배치는 어울림으로 지정하고요. 가로와 세로, 종이로 되어 있어도 되는데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는 가로와 세로는 문단으로 지정해 놓을게요. 그리고 쪽 영역 안으로 제한 체크를 해 놓으세요. 여백 캡션 탭 가주세요. 바깥 여백에서 왼쪽만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도 왼쪽만 2mm로 지정하고 나머지는 수정하지 않습니다. 설정 눌러주세요. 그림을 오른쪽 끝으로 가져다 놓으세요. 그러면 출력 형태하고 동일한 위치 이렇게 이동했을 때 더 이상 오른쪽 바깥으로 나가지 않죠. 그림의 왼쪽에 각 줄의 내용들 동일한지 확인을 해주세요. 동일하다면 따로 수정하지 않고요. 동일하지 않다면 그림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화살표 키로 조금씩 움직이면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래쪽에 있는 중 제목으로 가주세요. 먼저 블록 설정해 주세요. 글꼴을 먼저 궁서로 변경을 해 놓을게요. 글자 크기도 18포인트로 변경해 놓고요. 하향과 음영색 지정은 4차에서부터 기술까지만 블록 설정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글자 모양 들어가세요. 그리고 글자 색을 먼저 하향을 지정해야 되죠. 팔레트에서 하향 지정해도 되고요. 색상 테마가 오피스 아닌 기본이라면 바로 여기서 하향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음영색 목록 열어주세요. 여기는 빨강을 지정해야 되죠. 빨강은 RGB 값 지시되어 있는 것과 동일하게 해야 되죠. 테마 색상표가 오피스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빨강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설정 눌러주세요. 아래 6개 줄 블록 설정해주세요. 여기에는 문단 번호와 줄 간격 지정되어 있죠. 줄 간격을 먼저 180%로 변경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한 다음에 글 머리표 및 문단 번호 클릭을 해주세요. 같은 모양이 있다면 모양을 찾아 선택하는 게 빠르겠죠. 선택을 해주고 1수준 시작번호 1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용자 정의 눌러주세요. 1수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번호는 원문자 123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에 마침표 안 나와 있죠. 출력과 동일하기 때문에 따로 수정하지 않고요. 너비 조정의 값을 1수준에 지정된 20포인트로 지정, 그리고 정렬을 오른쪽으로 변경해 주세요. 수준을 2수준으로 선택하고 번호 모양 기역, 니은, 디귿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뒤에 괄호가 이렇게 나타나도록 번호 서식 지정되어 있죠. 너비 조정을 30으로 지정하고 정렬 오른쪽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면 변경된 게 이렇게 새로 나타나죠. 이제 설정 버튼 눌러주세요. 번호가 1에서 6번까지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2번, 3번 써있는 이 두 개 줄 블록 설정하고 위에 서식 메뉴 가서 오른쪽에 한 수준 감소 눌러주세요. 다시 3, 4번 되어 있는 것 블록 설정해서 한 수준 감소 눌러주세요. 그러면 출력과 동일하게 변경되었고요. 이제 아래 다시 중제목 블록 설정해주세요. 여기도 이전과 동일하게 궁서를 먼저 선택, 글자 크기 18포인트 지정하세요. 그리고 미래에서 변화까지만 블록 설정해주고 여기는 기울임 속성 지정하세요. 다시 미래 직업만 블록 설정,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들어가세요. 글자 모양에선 확장 탭 간 다음에 강조점 열어서 위에 나타난 모양 같은 거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뒤에 변화도 블록 설정해서 동일하게 글자 모양 들어가서 확장 탭의 강조점에 같은 거 선택,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이제 표 안에 전체 셀 블록 설정 한번 해주세요. 글꼴과 글자 크기 가운데 정렬 지정해놨고요. 테두리 먼저 지정해 놓도록 할게요. 알파벳 L키 눌러주세요. 테두리를 먼저 종류를 이중실선 선택, 그리고 위쪽 아래쪽 테두리 선택, 다시 종류를 없음을 선택, 그리고 왼쪽 테두리 오른쪽 테두리 지정하세요. 그리고 설정 누르면 이중과 없음 테두리 모두 같이 지정되어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줄만 블록 설정해 주세요. 다시 알파벳 L키 눌러주세요. 이번엔 테두리 종류를 이중실선 선택하고 아래쪽만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배경 탭 가주세요. 조건에 셀 배경색 지정되어 있죠. 그라데이션으로 먼저 선택을 해주고요. 유형은 가로로 선택, 오른쪽은 줄무늬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작 흰색 되어 있으니까 하향 상태로 따로 수정하지 않고요. 끝색 열어주세요. RGB 노랑 꼭 확인을 해주세요. 선택해주고 설정 눌러주세요. 표의 테두리 조절 필요하다면 조절해주고요. 조절이 필요하지 않다면 전체 셀의 높이 컨트롤 아래 화살표키 눌러서 저는 한 번만 키워놓도록 할게요. 한 번 키워줘도 아래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기관명을 블록 설정한 다음에 글자 모양 들어가세요. 기본 탭으로 가서 먼저 글꼴을 도둠으로 변경해 주세요. 글자 크기, 기준 크기를 24포인트로 지정, 그리고 진하게 속성 지정을 해주고 장평 105%로 지정, 그리고 설정 누른 다음에 오른쪽 정렬 지정하세요. 3페이지 오른쪽 하단에는 쪽 번호 매기기 지정되어 있죠. 표 아래 빈줄에 커서를 놔주세요. 쪽 메뉴 가주세요. 쪽 메뉴에서 쪽 번호 매기기 클릭을 해주세요.
번호 위치는 오른쪽 아래로 선택, 그리고 번호 모양에 세 가지 선택하는 게 있는데요. 반드시 순서를 번호 모양, 줄표 넣기, 시작 번호 이 순서로 지정을 해야지 오류가 없이 3페이지에만 지정되어서 나타납니다. 번호 모양 목록 열어서 지정되어 있는 로마자, 소문자, 숫자 선택을 해주세요. 줄표 넣기는 필요 없으니까 해제할게요. 시작 번호 4로 입력하고 이제 넣기 눌러주면 이렇게 3페이지 아래에 출력과 동일하게 번호가 지정되어 나타납니다. 그럼 이제 시간이 남는다면 여러분은 검토를 해야 되겠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차트에서 모양을 조금 수정하는 거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조절하려고 하면 제대로 조절하는 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화면 아래에서 쪽 맞춤했던 거 있죠. 화면을 쪽 맞춤 상태로 조절해 놓으세요. 그럼 화면이 작게 나타나죠. 그러면 범위에 선택을 해 놓고요. 범위의 크기만 조금 더 위아래로 키워주면 되겠죠. 마우스로 오른쪽 상단에 모서리를 드래그해서 움직여 보세요. 그럼 이렇게 상단에 붙을 수 있는데요. 계속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모양이 이렇게 작게 조절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크기를 작게 조절해 놓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딱 붙어서 나타나죠. 이것도 역시 이 상태에서 마우스 드래그해서 움직이면 마우스 위치와는 좀 다르게 이렇게 움직이는데 마우스를 크게 더 움직여 보면은 이렇게 위치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출력과 비슷한 위치로 맞춰 놓을 수 있겠죠. 다른 도형들처럼 범례를 화살표기로 움직일 수는 없으니까요. 마우스로 제가 하는 방법처럼 하면 범례 크기와 위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렵다면 그냥 다른 거 틀린 거 있나 검토를 하고요. 그냥 저장하기를 누르고 시험지를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범례 크기와 위치 조절하다가 차트의 모양이 엉망으로 된다면 감점이 더 심해지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했던 부분 다시 한번 혼자 작성을 해보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